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경축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리는 통해야 통일이다 통통문화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며 잠을 설치셨을 우리 기획단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다양한 부스와 이곳저곳에서 주민분들을 맞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만 제가 올릴까요? 네, 이런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단체분들, 많은 주민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후에 있을 저희 공개방송에 있는 인터뷰, 공연들, 그리고 이어지는 영화 상영회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지금부터 통해야 통일이다 통통문화제 현장 공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있는 저희는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구로 공동체 라디오 구로 FM에서 활동하는 김정금, 최종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안 주세요? 네, 저희가 앞으로 1시간 동안 평화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마당과 공연이 함께하는 시간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평화, 통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실까요? 종호쌤은 어떠세요? 저는 생각해보면 일단 떠오르는 건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는 그 노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 노랫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그죠? 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통일하면은 떠오르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남북 관계 기사나 DMZ 이런 게 떠올려지는데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 분들에게는 좀 먼 거리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우리 세대 혹은 요즘 신세대 분들 말하면 그런 분들이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따로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이 이런 저희에게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나 좀 평소보다는 좀 더 깊게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회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코너로 오늘의 행사 통통문화제를 기획하고 준비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귀 기울여 주시고요. 먼저 유선희 권신윤 선생님 모시려고 하니까 준비해 주세요. 아직 올라오지 마시고요. 제가 사연을 먼저 말씀할 거거든요. 네. 저희가 짜여진 각본이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음악을 큐해 주십시오. 네.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네, 두 분을 모시는 동안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곡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터라는 곡이죠. 사실은 제가 통통문화제와 인연이 참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바로 여기 그 구청 주차장에서 통통문화제 노래자랑이었던가요? 그때 그 노래자랑에서 저희 가족이 나가서 대상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상품이 뭐였게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는데 텔레비전이었어요. 텔레비전이요? 네, 제가 아이가 넷입니다. 그래서 그 네 아이들을 대동하고 나갔더니 주신 상인 줄 알고 지금도 텔레비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통문화제에선 제가 오카리나를 좀 불어요. 그래서 오카리나 멋있죠. 공연을 구로아트밸리에서 그때 연주를 했는데 그렇게 큰 무대가 처음이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불렀던 곡이 금강산 그리고 홀로아리랑 그리고 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터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이 노래를 들어보는데요. 그죠? 네, 계속 들려주실 조금 거죠, 더. 민수 쌤? 조금 더 들어보시죠.
민족을 지켜나가자. 네, 새삼 참 의미심장한 가사를 가진 노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정금쌤이 통통문화재하고 인연이 있었다는 건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이렇게 그렇죠. 준비하면서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동요를 좀 어떻게 개사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그건 제가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네, 자, 종호쌤한테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모셔본 이야기 손님 두 분 모시고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제 통통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신 두 분은 이 통통 문화재 기획단으로 수고하고 계신데요. 네. 두 분 직접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남과 북이 맨날 싸우다가 2000년 6월 15일 날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더니요. 우리 이제 외세의 개입 없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리고 통일 방안까지 합의하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거예요. 네. 그때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들 저는 6.15 공동선언만 실천이 되면 실현이 되면 진짜 통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뜻있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6.15 공동선언 실천 구루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공동대표로 있고요. 민중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유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강렬하게 소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어서 권시윤 선생님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 넘어 더 큰 학교 상임이사 맡고 있고요. 저는 구로 평화의 소녀상 주민 모임 공동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권신윤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비 오는 날씨 때문에 저희도 많이 오락가락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구로역에 소녀상 있는 건 다 아시죠? 네. 그곳에서 이 행사를 했으면 더 뜻깊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걸로 그 마음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먼저 유선희 선생님 통일을 염원하는 이 문화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매년 이어온 네. 행사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고 또 특히 이번 문화재 주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네. 네, 95년부터 정말 매년 거의 제 기억으로는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8.15 강복절 이 돌아오는 데는 주민 통일 노래자랑이라든지 통일 골든벨이라든지 통통 문화재 이런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실천하는 네. 그런 행사를 꾸준히 해왔던 것 같고요. 네. 그 마음 취지는 그건 것 같습니다. 정말 5,000년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적대시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고 이제 함께 살면서 번영하자고 하는 그런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평화 통일의 행사의 주제는 여기 옆에 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 철회되어야 되고 진정한 사죄를 받기 위한 우리 구루 주민들의 뜻을 모으자는 거. 그리고 이제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럴 때 우리 함께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준비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이번에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속에 굉장히 풍부하게 이 문화재 의미들을 밝혀주셨는데요. 95년도부터면 지금 2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인 건데 그러게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참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평화통일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 문화재를 해온 어떤 행사의 한 축이었다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또 다른 축이 지금은 함께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제 수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앞서 다른 분들 말씀하셨는데 1,400번째 수요 집회거든요. 1,400주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뜻인데 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구로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매주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매년 지금 이 행사를 기념식으로 챙기고 있는 게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의미라고 보고요.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구로역에 서 있는 소녀상은 2015년에 있었던 한일 협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적으로 종결됐다라는 선언을 양 국가가 하게 되는데 네.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한일 협상에 반대하는 구로 주민들이 나서서 소녀상을 만들자라고 시작했는데 구로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민들끼리 만드는 자치구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네. 소녀상을 민과 관과 그리고 구의회까지 함께 하셔서 관의 예산과 우리 주민들의 모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아주 귀한 소녀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2016년 광복절에 저희가 구로역에 세웠고 네. 그 뒤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막 행사가 있었던 곳에서 네. 기념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구로구청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어서 또 다른 의미로는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여기 구로 FM에서 활동한 게 2016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활동하면서 구로에 이렇게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진다 그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저한테는 지역에 이제 소녀상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처음 접해본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한테도 기억에 남기도 한데 매년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두 분 각자 좀 기억에 특히 남으시거나 조금 혹은 좀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 오랜 시간 아마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이야기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이후에 평화의 소녀상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면서 지킴이 활동을 했던 청소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일본의 침략의 역사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할머니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좀 온몸으로 배우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작은 힘이지만 정말 반드시 우리 할머니들의 한을 우리 힘으로 풀고 싶다고 사진전도 개최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3.1절 그때는 만세시도 재현하면서 일본군 사죄하라 외치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청소년들의 정말 순수함과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렇게 질밟히고 아프지 않은 그런 새로운 미래를 우리 청소년들이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소녀상 제막식이 있었던 그 당시의 감동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함께 해주신 수많은 참여자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네. 중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로 풍물패 연합 분들이 길놀이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대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풍물 공연을 해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오래 전에도 구로에서 그런 문화 활동을 하셨다가 네. 잠시 소강기였는데 소녀상 제막식을 계기로 다시 모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 그런 풍물패 연합 분들이 구로 청소년 길놀이 축제에도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등 이제 활동을 이어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당시 제막식의 그런 감동을 이어가고자 사실 수요 집회 이런 것처럼 저희도 집회 형식으로 매년 기념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의 제막식의 감동을 이어가는 의미로 문화제 형식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보이는 네. 라디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연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순서에는 저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독립 영화를 이제 여성을 주제로 보기도 할 겁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에 마음을 모아나가는 문화재 컨셉을 계속 유지할 테니 우리 주민분들도 본인이 이제 문화예술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내년 내후년에 계속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를 벌써 하신 거 아니죠? 저도 그때 그 제막식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기억해 보니까 풍물패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구로 클로버 합창단이라고 합창단도 지금 느티나무 합창단도 오셨는데 예, 합창단들도 그때 함께 참여를 했었거든요. 벌써 3년째라니까 시간이 진짜 빨라요. 네. 그죠? 혹시 이 문화제를 통해서 앞으로 바라는 점이나 아니면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할머니들 정말 평생의 삶을 잃어버리신 그분들한테 여전히 맺춤부라고 조롱하는 일본 정부
그리고 또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하지 말라라고 한 일본 정부가 정말 이제 경제 보복까지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번만큼은 지지 않는 일본 정부의 아베에게 지지 않는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정말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나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이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한다면 그럴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본이 우리 경제 침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하고 있는 건데 전쟁하는 사람한테 군사정보 넘겨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1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든요. 네. 올해는 우리 군사 기밀을 넘겨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되어야 된다고 보고 국민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게 우리 그런 뜻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남과 북과 미 정상들이 만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순간 확 우리도 놀랄 정도로 평화 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격변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지만 저는 특히 통일의 상대인 함께 살아갈 북한 바로 알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북한 사진을 굉장히 열심히 뽑아봤습니다. 네. 무조건 좋아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나쁘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우리의 훈련들이 좀 무엇보다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 나빠지고 있다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저희는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국가는 언제든 다른 나라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또다시 저희들 눈 앞에서 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일 관계 문제가 커지니까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네. 어떤 네. 구로에 제2의 소녀상을 세우자고 하시는데요. 고척 동구장 앞에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어떠실까요? 어.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니 주민분들이 그 마음속에서 열망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권신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역사가 매듭을 만들 때마다 소녀상을 세워서 함께 기억하는 방법으로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로역 소녀상엔 2015년 한일협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척 돔 소녀상을 세운다면 거기에는 노 재팬, 노 아베를 외쳤던 우리 구로 주민들의 마음 그리고 그런 역사가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사실 바라는 건데 사죄와 배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제3, 제4, 제5의 소녀상을 세워 나간다면 동별로 하나 세워도 좋고요. 앞서 어떤 청소년이 학교에 그러게요. 세우고 싶다고 네. 소원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녀상 제2 건립을 제안드리니까 우리 주민분들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추후에 의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어떤 소녀상 건립이라는 어떤 행동 그리고 현재 일본이라는 국가의 어떤 투쟁들에 대해서 많은 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과 또 관계자분들 덕분에 이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두 팀의 공연팀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쁜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길숲 도서관에 모여 만든 동아리 길숲 플룻 그리고 구로의 큰 나무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느티나무 합창단의 무대를 이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네. 청해 주세요. 박수.
I'm sitting here in the boring room.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참 많이도 들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명언인데요. 이 명언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속에 되새기며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And I wonder how, I wonder why. 네, 저희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 구로 FM에서 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순이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매번 책 한 권을 소개하고 그 얘기를 나누는 컨셉인데요. 오늘은 이런 구로구청 강당 공개 방송이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깊은 마음을 갖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을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무슨 책을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책수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기 그림책 감상하기에도 있는 책인데요. 네. 제목은 꽃 할머니 그림책입니다. 네. 어떤 책일까요? 예, 이게 1940년 13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신다련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실화를 책으로 엮은 책이에요.
책 표지를 넘기자마자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런 작은 편집의 스킬이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더 불러일으킵니다. 네. 한희 씨 평상시 그림책 잘 보세요? 평상시 그림책 당치 안 보고 있고요. 네, 그림책이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할 때 동화책이나 그림책 이런 것들은 좀 아동이나 그런 청소년들이 읽는 책이라는 그런 좀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림책은 0세에서 100세까지 읽는 책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그림책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회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들어있기도 하구나 하는 그런 깊은 뜻도 알게 되었어요. 예. 아까 그 그림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네. 대부분 안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말해볼까요? 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예, 예. 시간 관계상 그래도 압축적으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그림책은 권윤덕 작가님이 신다련 할머니의 증언록을 바탕으로, 이 증언록은 언니와 함께 끌려가서와 라는 증언록이고요. 그 밖에 역사책, 사진집을 바탕으로 엮어내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 배경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제 강점기 때고요. 예. 그 내용은 이래요. 그 꽃할머니가 13살 소녀였을 때 언니와 함께 나무를 캐고 있었는데요. 그 지나가던 일본 군인들이 갑자기 트럭에서 내리더니 그 언니와 그 꽃할머니 둘을 위협해서 트럭에 강제로 태웁니다. 그리고 배에 옮겨져 가지고 멀리 끌려간 곳이 전쟁터였어요. 그 후로 꽃할머니는 막산 작은 방에서 하루에 10명에서 예. 아유. 30명에 이르는 그 군인들을 상대해야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꽃할머니가 전쟁터에 버려지셨고 20년이 지난 후에 극적으로 동생과 만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생이 죽은 후 동생이 남긴 손자와 사시면서 꽃 누르미 작업을 만드시는 작업으로 소일을 하시는 예. 그러한 부분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책이에요. 예, 이게 다 실화다니까요. 네. 예. 책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럼 우리 그 언제나처럼 좀 소감을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저부터 해볼까요? 네, 예. 그러시죠. 저는 내용에 대한 무게감 때문인지 이 책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표지부터 색이 생각보다 옅은 노란색이라 그런지 네. 좀 마음이 좀 놓아졌고요. 네. 근데 단어가 정제된 단어와 그림에서 굉장히 작가가 정성스럽게 그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티가 네, 네.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할머니들한테 좀 위로가 되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도 좀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네. 그림 동화책에 대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권윤덕 작가님께서 직접 그리신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 한희 씨도 좀 소감을 얘기해 보시죠. 네, 저도 말씀드릴게요. 예. 네, 직접 피해를 입으신 심다련 할머니께서 증언하신 증언을 바탕으로 그 권윤덕 작가님께서 써 내려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그때의 정황들이 이 책 속에서 이제 권윤덕 작가님께서 그리신 그런 꽃 그림과 함께 정말 이제 마음에 와닿게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처 받으신 할머니들의 아픔을 그래도 다소나마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위안부라는 말 자체도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올바른 용어는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위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용어도 빨리 이제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림책이 나오게 된 그런 비하인드가 또 이 책 속에 있다죠?
네, 네. 제가 좀 알아봤어요. 네. 예. 알아보신 거 쫙 풀어보시죠. 예, 예. 이거는 그 한 작가의 제안으로 네. 한중일 평화연대 프로젝트예요. 아, 뭐 요즘 불매 운동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한데요. 일본 작가 한 사람이 네. 너무 위안부 사건을 알고 너무 죄송해서 한국에 올 수 없다면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대요. 아, 일본에서 먼저 예, 제안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먼저 제안을 해서 한중일 상북이 네. 공동 기획을 했는데 첫 번째 작품이 네. 이 책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출판사에서 다 거절을 해서 한동안 나올 수가 없었대요. 근데 보고 싶지 않는 역사라는 이유로 출판이 되지 않는 건 수치다 하는 한 일본 기획자의 뚝심이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아, 네. 나오는데 8년이 걸렸어요. 그쪽에서는. 8년이나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8년 이제 바로 나오지는 못했고 한국하고 중국에서 먼저 이 책이 발간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 측에서는 그 수많은 반대를 딛고 8년 후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재작년인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일본에서 그 가제본 모니터링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 동영상을 봤는데 그때 보면 그 일본 학생 인터뷰하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무척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뭐라고? 학생이 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저희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간 것은 정말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나였다면 최악이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 전에는 몰랐던 거죠. 이 어린 학생은.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아 정말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내가 직접 당했다면 정말 최악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인권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그 역사의 단면을 우리 청소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네. 유독 시선이 머무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읽어보고 왜 그런지 간단하게 느낌을 얘기해 보도록 해보죠. 네. 할머니를 도와드린다. 이거는 꽃과 함께 하고 있는 할머니의 요즘 근황이에요. 이 책에 대한 매력을 한 줄로 보여준다면은 폭력을 그리지 않았는데 폭력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꽃으로 표현했으니까요. 위안부에 있는 그런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워낙 잔인해서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또 그 할머니들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폭력을 낳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작가가 그 꽃으로 그렸고 또 할머니들은 잃어버린 그 세월 10대에 굉장히 순수할 때잖아요. 그 세월을 아름다운 꽃을 찾는지도 몰라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Sometimes it hurts instead. Sometimes it lasts and loves, but sometimes it 지금 세상에는 그런 일 없어야지. 나 같은 사람 다시는 없어야지. 내 잘못도 아닌데 일생을 다 잃어버리고. 꽃할머니가 세상에 나와 사람들과 그 친구가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많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위안부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1988년 이후로 성의 있게 하는 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 8월 14일 당시 당했던 일이 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또 끔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셔서 평생 가슴에 묻었던 가슴 속에서만 묻어두고 살아왔지만 국민 모두가 과거를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스스로 위안부임을 밝히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셨던 투사 김복동 할머니께서도 또 최근에 94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영화로도 개봉되었죠. 제목이 뭐예요? 김복동. 네, 네, 아, 그- 이름 그대로 나오네요. 네. 그 얼마 전에 8월 8일인가 개봉을 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꽃할머니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bittersweet this would taste. 매년 8월 14일은 세계 일본 위안부 기림의 날로 정해져 있었어요. 어제였죠. 네. 다시 한번 꽃 할머니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꽃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나라의 평화를 사랑하고 기대하는 많은 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모두가 알아야 하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꽃할머니 그림책으로 함께한 시간. 짧았지만 이 시간이 유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까지 함께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순이 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는 구로 여성의 우쿨렐라 동아리래요. 우쿨 키느 공연이 이어집니다. 네. 40년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지원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달라들고 강대로 달라들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하도 입사를 깨물고 도망가려고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걸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말이야 난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은 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하면 근데 누가 하나만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8.15 통통문화제가 좀 풍성한 자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비가 와서 실내에서 했지만 2019년 8.15 74돌 통통문화제와 구로 평화의 소녀상 3주기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독립영화 상영이 준비되어 있고요. 제목이 다른 사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좀 이 시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네. 영화 상영 후에는 영화를 만드신 김세영 감독님과 대화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너무 여러분 함께 조금 더 시간 내주셔서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마지막 네. 공연으로 신도림 모교 오카리나의 무대를 보이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로를 잇는 구로 공동체 라디오 구로 FM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정금. 저는 최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이 이야기를 끝낼 사람은 나, 그리고 우리가. 영화 만드신 김세영 감독님, 그리고 이 영화를 선정하고 이 상영회를 끌어주신 더초록의 조미순 선생님 모시고 잠시 이렇게 이야기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지만 짧게나마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감독님에게 조금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고 싶은 질문들 좀 받아보고 싶어서 시간을 잠시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간단히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조민수 선생님. 네. 네, 저는 다른 사람이 없지만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환경연대 더초록 조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여쭤볼 내용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보신 분들이 들려주신 얘기가 소중할 것 같아서 처음 이렇게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작은 선물도 준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조금 이야기를 많은 분들 좀 열어보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약간 느껴야 하는 공포,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좀 이루어지는 연대들, 그런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다양한 여성분들의 약간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의 주인공 당사자로서 이야기들을 풀어간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가게 됐었는데, 혹시 이 영화를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담아보자 라는 어떤 마음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셨을까? 우선 여기 영화에서 다룬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 이거는 사실 모두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이야기가 모두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거였는데, 사실 기대했던 어떤 또래 남성분들한테 어떤 소설을 하나 가지고 읽어봐 주세요 하고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소설이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여성이 쓴 시점의 소설이었는데, 사실 근데 저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 또래 남성분들이 왜 이렇게 유난 떠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렇게 공포스러운 반응이 나올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차이의 감정이 저한테 엄청 크게 다가왔고,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같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이 차이를 좁혀나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를 찾아가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 앞서서는 여성들의 공포의 원인이나 불안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춰놨던 그런 불안이나 공포에 대해서 토로를 해보고 그거의 일환으로 제가 카메라를 잡게 된 거예요. 그 말씀해주신 취지가 그 자세한 이렇게 주인공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들 속에서 분명히 어떤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점에서 되게 감사한 영화이기도 했었는데요. 혹시 조민수 선생님도 이 영화를 좀 이렇게 선정하시게 되고 이렇게 여시게 된 어떤 취지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나를
활동을 하면서 보면서 이거 불가능해. 20대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차이, 다른 점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유난해, 너무 유난했던 거 아니야? 까칠한 거 아니야? 이런 표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의 이 까칠하고 유난스러운 부분을 이해를 요구를 해야 될까? 어떤 동기를 구해야 될까? 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뭔가를 계속 이야기가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수성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게 개인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게 좀 더 나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렇게 영화 보시고 돌아가서 아마 가족들끼리 같이 오신 분들끼리 아마 나눌 얘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들을 혹시 오늘 여기서 조금 뭔가 전하고 싶으시거나 뭐 한마디라도 이렇게 부르고 싶으신 분 혹시나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이게 항상 제가 이 객석에 많이 앉아봐서 이렇게 손을 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알지만 네. 앞에 계신 최재희 선생님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성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그 다음에 그것과 다른 남성들의 마음,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고, 특히나 남성으로서 사실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게 어려운, 그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전해오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남성으로서 조금 더 다가가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저는 이번 영화에서 제 주변에 여성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콘셉트 같은 거로 제시했던 게 여성연대나 친구들 안에서 어떤 근황 토크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경험을 나누면서 그걸 극복해나가고 어떤 다음 방향의 방법으로 발전한 친구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어떤 해결책 같은 거는 이 영화에서 했는데, 그 이후로 영화를 만들고 나서 저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그럼 남성들과 어떤 그런 게 없어도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성분들이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정해져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방법은 없겠지만, 조금 더 여성들이 이런 마음이나 걱정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약간 들어주고 한 번 더 곱씹어보고 그런 태도를 취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단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해주신 최재희 선생님한테 제가 아마 이제 너무 아쉽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 마련돼 있어서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끝으로 뭔가 한마디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없으시다면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지난 쭉 지금 보낸 공개 방송이나 이런 시간들이 되게 과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다면, 마지막 이 시간은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는 면들이 있었어서 저한테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얘기 전해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끝으로 아마 이 자리 꾸리는데 가장 수고해주신 분 중 한 분이 이제 배고픈 사자의 최재희 관장님이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희 관장님한테 마이크 넘겨드리면서 대화 시간은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구로역 평화의 소녀상 바로 옆에서 진행되었다면 더 많은 주민들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고 평화 통일을 바라는 이 마음들이 더 잘 전해졌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오늘의 이 자리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평화와 통일 그리고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계속되는 우리의 실천들과 행동들이 이어질 거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남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좀 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통해야! 통해야! 한 번 더 할까요? 네. 자, 다시 한 번 할게요. 통해야! 통해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